지금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소설은 흐르는 북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은 이 소설이 1986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1980년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80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80년대 이 나라에선 어떤 일이 중심이 됩니까? 1980년대 1980년대 전까지 군부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화에 대한 물론 민주화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왜냐면 대통령이 여전히 그 군부 독재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잡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980년대는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로 하던 시기입니다. 학생운동을 무슨 운동을 했을까? 저들의 운동 이랬는데 학생운동 했다니까 무슨 뭐 축구했다고 뭐 이런 이게 뭡니까? 여기 민주화 운동이죠. 자, 민주화 운동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럼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또는 어떤 독재 또는 뭐 약간 관료제와 같은 형태를 조금 탈피하는, 사실 이제 핵심은 요거죠. 이 독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민주화의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와에 대한 갈등이 되게 큽니다. 기성세대와 갈등이 되게 컸다고. 선생님도 대학생 때는 무조건 내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와의 대화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고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집에 잘 안 들어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민노인 보겠습니다.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은 고학으로 자수성가한 아들 민대찬의 집에 얹혀 살며, 잘 봐. 딱 요 줄까지만 봅시다. 북을 치며 방랑하던, 요 말이 만약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방랑하던이라는 말이. 그러면 북을 치는 걸로 생업을 했던 사람일 수 있죠. 근데 방랑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건 요 말은 사실 거의 놀고 먹었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치면서 놀았다 이거잖아요. 그랬던 민노인은 고학으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고학으로 자수성가한 아들 민대찬, 그러니까 아들이 자수성가했다는 건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민대찬은 민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수성가라 함은, 자수성가가 뭐예요? 자수성가. 그렇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는 거. 스스로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입니다. 도움 없이. 그러면 도움을 당연히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도움을 줘야 할 아버지는 도움을 주지 않고 아들은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민대찬은 아버지에 대해서 썩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얹혀 산다. 얹혀 산다. 집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들 민대찬이라는 거죠. 아들과 갈등한다. 됐습니까?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할 정보들이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다음, 민노인은 예전에는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비워주었으면 하는 아들 내외에게, 내외가 누굽니까? 내외가 뭐야? 내외. 부부입니다, 부부. 안내 바깥 외자 써서 아들 내외라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은? 민대찬이죠. 민대찬 부부가 자리를 비워줬으면 했다고. 누구에게? 민노인에게. 그들에게 증오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는 손님이 오는 날 외출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날 밤 사건입니다. 사건. 핵심이 되겠죠, 여기. 이 사건 이후로는 손님이 오는 날 외출하는 습관이 생겼다. 무조건 자리를 비웠다고요. 그 사건은 아들의 고향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민노인에게 북소리를 청했을 때 민노인이 거절 끝에 북을 친 일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면 북으로 무형문화재야. 그러니까 뭔가 오피셜하게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정점을 찍은 그런 북의 뭔가 장인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냥 지 맘대로 치나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약간 이런,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논팽이 스타일로 북을 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창피해야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아들은 민노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며 노인이 북채 잡는 것을 반대한 후 오늘도 집에 손님이 오기에 민노인은 외출하여 손자 성규와 만난다. 자, 지금 손자 성규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바뀝니다. 됐어요? 갑니다. 민노인은 언제나 그렇지만 손자와의 이런 자잘구름한 티격태격에 괜찮아, 일부러 성규의 화를 돋우는 식으로 몰고 가는 수도 있었다. 돋우는 건 뭡니까? 돋우는 거.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는 걸 돋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화를 돋우는 거를 잘 합니까? 엄마의 화 돋우는 거 장기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할 수 있잖아요. 예원이 아니래. 이러면 또 재미없죠. 모두가 맞다고 하지만 본인은 저는 엄마 화 돋우는 거 전 못하는데요. 그 능글맞은 녀석은 그래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되 할아버지의 아픈 구석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자, 이게 어딜까요? 할아버지의 아픈 구석은. 이 소설은요, 지금 서술자가 이렇게 써나가고 있지만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걸 캐치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아픈 구석은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 북을 치면서 살아왔던 것을 자기 아들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게 아빠인 이 할아버지에겐 언제나 취약 포인트가 되겠죠. 됐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가운데로 덤벼들지 않고 끝내 구계자로 맴돌면서도 민노인의 숨은 후견인 노릇을 제법 잘해내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혜도 갖추고 있었다. 누가? 손자가요. 그러니까 손자는 이 상황도 알고 있어요. 한가운데로 덤벼들지 않고 할아버지 찌르면 할아버지 아픈 거 아니까 안 찌른다고. 끝내 구계자로 맴돌면서도 민노인의 숨은 후견인 노릇. 후견인이 뭡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후견인이죠? 뒤후 볼견. 뒤를 보는 사람. 보통 여러분의 후견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후견인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근데 지금 민노인의 후견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노인은 어쨌든 노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느립니다. 그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잘 모르고 아빠와의 그러니까 이 성규 입장에서는 성규 우리 아빠 이름이 뭐냐? 대찬이었냐? 그지? 대찬이 이게 부고요. 이게 민노인.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뭐 70대 이상의 사람인 거고 이거는 뭐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될 거고 얘는 뭐 20대 정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 민대찬은 자수성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집안 내의 권력으로 봤을 때 가장 힘이 좋다라고 봐야겠죠. 입김이 세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강자고 여긴 약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약자죠. 하지만 이렇게 뒤를 봐줄 정도다. 오케이? 자, 다음. 그건 구역으로 할아버지. 두 번째 손님 셋이 한꺼번에 포장을 젖히고 들어오는 걸 견디줄 맞으며 성규는 말세를 낮췄다. 부탁했어요. 뭔데? 민노인은 덤덤하게 받았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탈춤 발표회 갖기로 했거든요. 봉산탈춤 발표회.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춤추는 거지. 탈 쓰고. 누가 제일 좋아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학교 축제 하나예요. 그런데 민노인 물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주셨으면 하고요. 뭐라고?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본 적도 없고 번지수가 다르다라는 건 그러니까 북을 치는 거긴 한데 내가 그쪽을 잘 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봉산탈춤만 해도 좀 그래도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두 번 맞춰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네 예비가 알면 큰일 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 맞추기면 되잖아요. 애들한테 말해놨고요. 지도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나는 무대나 안방에나 앉아봤지. 넓은 바닥에선 북을 쳐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 안 꺼내나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주셔야죠. 녀석들 보기에 애빈 예비들 내비 때문에 체면이 끝나가네. 취직은 또 체면을 세워달라니 무슨 조화 속인지 어지럽다. 아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어지럽다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저와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고요. 이번 일을 꼭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번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제 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대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일단 손자에게 타박을 덮어씌우긴 했을망정 성규가 말하는 신바람이라는 말이 민노인의 가슴 복판을 쿡 찌르고 달아났다. 이제 할아버지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1번 맞습니까? 네. 성격과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라는 말은 서술자의 말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땐 거고 이걸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건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추론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성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거 맞았어요. 이건 틀리죠. 할아버지와의 아버지와의 이미 갈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음, 민노인의 아들은 민노인의 북 때문에 자신의 무엇이 깎인다? 체면이 깎인다. 다음, 성규는 민노인에게 학교 축제의 탈춤 공연에서 뭘 부탁합니까? 북장단을 부탁하죠. 북장단을 부탁한다. 다음이요. 윗글에 나타난 민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노인은 손자 성규와 친밀한 관계이다. 맞죠? 두 번째, 왜 이게 맞습니까? 티격태격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민노인은 북을 치는 일에 신바람을 느끼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손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다음, 민노인은 북을 치는 문제로 아들과 갈등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싫어하고 자기는 원하니까요. 4번, 민노인은 손자 성규의 무리한 부탁에 화를 내고 있다. 그런 적은 없죠. 5번, 민노인은 집에 손님이 온 날이면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다. 맞죠? 다음 6번입니다. 의미상, 문맥상 의미가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요. 기억, 도두는 식, 도두다. 도두다라는 말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감정 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도둔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은 입맛을 도두는 거고요. 입맛 당기게 하는 거. 2번, 아이는 발끝을 도두어. 발끝을 도두어라는 게 이건 뭘까요? 요렇게 까치발을 한다는 거죠. 까치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도둑다는
위로. 세 번째, 관중의 박수갈채가 공연자들의 신바람을 돋우었다. 요거죠? 6번에 3번. 4번, 사람들의 나지막한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돋우었다. 여기서는 자, 나지막한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돋우었다는 건 지금 방 안의 정막이 더 도드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 왜 방 안의 정막이 더 도드라졌을까? 시끄러웠다면 숨소리는 들리지 않죠.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누군가의 숨소리가 더 들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도가 높아지는 거고, 방석을 여러 장 겹쳐 자리를 돋운다. 이것도 이제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거게 되겠죠. 7번. 이 작품은 평생을 북을 치며 떠돌다가 아들 레웨이 집에 혼자 사는 민노인과 그에게 상처받고 혼자 힘으로 어렵게 성공한 아들 민대찬 사이의 갈등 다루고 있다. 여기에 손자 성규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시도를 보이고 있다. 1번. 자, 민노인이 다시 북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군. 여기서 니은이 뭐였습니까? 니은은 봉산탈춤 발표회, 요 경우에 민노인이 다시 북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성규의 아버지와 성규 사이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겠군. 왜요? 아빠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요.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민노인과 성규의 아버지를 소통시키려는 성규의 계획이 실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지금 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냥 할아버지에게 좀 뭔가 파이팅을 주고자 하는 이런 거겠죠. 5번, 민노인의 삶에서 북이진의 의미를 이해하는 성규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됐습니까? 자, 여기 뒷부분 숙제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